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도 팁스, 팁스라고 아시나요? 자세히 또 설명을 계속 드리는 시간이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창업기업에 투자했을 때, 같이 이제 정부가 매칭을 해주는 자금, 그런 프로그램들을 팁스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그 프로그램에는 이제 팁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팁스 전에 받을 수 있는 프리 팁스가 있고, 또 팁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팁스가 끝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포스트 팁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공고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보면서 우리 창업자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투자도 받고 정부의 지원 사업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020년도 팁스 프로그램, 팁스가 있고, 팁스 앞에 프리 팁스가 있고, 팁스 뒤에 이제 포스트 팁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팁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투자사가 우리 창업기업에 1억을 투자하는 경우 R&D 지원금 5억, 그 다음에 창업지원금과 마케팅지원금 각각 1억 해서 총 7억 원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 시간에선 매칭 펀드는 선택이니까 빼고요. 순수한 정부의 지원금이 7억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팁스예요. 그 팁스보다 앞서 있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금액으로 우리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면 R&D 지원금을 1억을 줘요. 그리고 포스트 팁스가 있어요. 포스트 팁스는 대략 한 10억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원이면 시리즈 A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지원금을 투자를 받으시면 정부에서 같이 대규모의 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다 팁스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공고문을 올해부터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못 봤는데 2020년에는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 공고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팁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엑셀러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뭐 흔히 말하면 마이크로 VC보다도 조금 더 작은 뭐 예를 들면 소액을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까지 해주는 어, 어, 업체를 얘기해요.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 VC이거나 혹은 마이크로 VC보다 조금 더 작은 투자 회사 다만 보유까지 같이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팁스가 있고 팁스 앞에 프리 팁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팁스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포스트 팁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창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시제품 단계에 있다. 그러면 프리팁스. 시제품보다 더 나가서 시장에 대해서 이미 그 초기 고객들한테 검증을 받고 있다. 그러면 팁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량 생산 혹은 이제 마케팅을 대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제품이 다 끝나 있고, 그죠? 혹은 데모 다 끝나 있고, 뭐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다 끝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규모로 이제 서비스 구축해서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통해서 그때는 포스트 팁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들 한번 볼까요? 팁스는 R&D로 5억 원을 주는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R&D 자금이죠. 그리고 이제 창업 사업이나 마케팅으로 주는 뭐 1억 원씩 각각, 그러니까는 각각 1억이니 2억이죠. 창업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창업 사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나 관련돼서 R&D 과제 한번 얘기 나올 때도 이 팁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투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프리팁스를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천만 원 위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죠. 그러니까는 3년 미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포스트 팁스는 팁스를 받은 기업들 중에 성공을 한 팁스를 받은 팁스의 투자를 받아서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과제를 성공 파정 받은 기업들만 받는데 조건이 7년 미만입니다. 어, 그런 기업들한테 주는 건데 최대 5억 원 주네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올해 처음이라서 저도 좀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청 접수 1년에 3번, 포스트 팁스는 2번, 그리고 팁스는 수시로 한다. 뭐 거의 매월이던가 격월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사이트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팁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16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중점 투자 분야 이외에 앞에 빠져 있네요. 보통 4IR, 그러니까 뭐 4IR, 4차 산업, 으로 대변되는 그 16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건 왜 나왔겠어요? 일본하고의 어떤 정치적인 트러블 때문에 생긴 우리 올해의 뭐 일본이 뭐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불어수소 등등 그 다음에 이제 PR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을 수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재 독립을 좀 할 때가 됐다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는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팁스들은요, IT 혹은 지식 서비스 기반 혹은 바이오, 제조업이라 해도 바이오거나 생명과학 위주였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다시 전통적인 제조업, 소부장은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소재 만들고 부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조금 첨단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소부장은 전통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IT 지식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도 바이오 쪽, 뭐 의료 장비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쪽, 뭐 신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전통적인 제조업이 다시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창업한 후로 한 17년 됐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이 들어오면서 크게는 미래 전력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자금을 이제 1억 원 주잖아요. 그게 사업화 자금입니다. R&D 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죠. 그리고 이 연계 사업을 통해서 아마 해외 마케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중소벤처 중소벤처 어, 진흥공단에서 주는 우리 청년사관학교 있잖아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그 다음 단계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팁스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밟지 않는, 즉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밟지 않아도 글로벌 진출을 기본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업체들을 위주로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사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만 보는 업체한테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 위주로 투자를 좀 하겠죠. 왜? 국내 시장은 작잖아요. 뭘 해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은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잘 아시는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네, 뭐 국내 시장 이미 다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낫죠. 아직 해외에는 이런 배송 서비스, 즉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외로 나갈 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이 팁스에도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R&D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금을 준다. 자, 그런데 기존에는 여기까지였었어요. 팁스가 선정이 돼야지만 글로벌을 지원해 줬는데 프리팁스가 작년부터 생겼었어요. 2019년도부터. 2018년도에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하반기 정도에 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팁스를 못 받는 초기, 즉 시제품 만드는 단계에서부터도 투자를 받게 되면 R&D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계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팁스 받았던 업체들한테 이 의견을 받아보면은 사실은 팁스 받았던 업체들은 이 포스트 팁스가 간절했었어요. 좀 추가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팁스를 받고 2년간 R&D하고 보육을 최대 3년까지 받거든요. 팁스 운용사들로부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게 포스트 팁스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팁스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팁스 자체를 못 받는 아이디어 단계 혹은 시제품을 만들어가는 단계에서도 조금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내비치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프리팁스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맞는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에. 그래서 완벽하게 팁스가 2020년에는 세팅이 된 거죠. 프리, 그 다음에 팁스, 포스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단순히 창업지원금, 그 다음에 기술개발 R&D 지원금, 따라서는 뭐 소상공인 지원금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가 연계되는 이 팁스 프로그램, 프리, 팁스, 포스트 이것들을 아우르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R&D 과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팁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투자사가 창업자나 창업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존할 확률이 그만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해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분들 눈높이에 시장에서 살아남거나 살아남지 못하거나 혹은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거의 투자 안 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제 돈 1,000만 원이라도 여러분한테 투자했을 때, 뭐, 1년 뒤, 6개월 뒤에 다 날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투자해요?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뒤, 2, 3년 뒤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야 제 돈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 돈은 좀 다르죠. 나라 돈은 투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이 팁스는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투자가 들어와야지만 주는 R&D 지원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프로그램은 앞에 그 프리, 그 다음에 포스트까지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밑바탕은 투자사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 투자사들이 프리든 팁스든 포스트든 계속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창업을 하는 팀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존하는 거하고 이렇게 전문기관들이 붙어서 보육해 주는 거는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팁스부터 볼까요? 팁스 운용사가 뒤에 명단이 나옵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면 R&D 지원금 5억, 그 다음에 창업 지원금 2억 해서 총 7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은 투자만 받고 지원금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도 받아요. 그 투자 기관으로부터.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될수록 뭐 예를 들어서 데모 할 때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성과가 나올 때마다 IR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응?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전문기관, 보육기관들이.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56개네요, 현재. 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는 한 1,700, 한 1,800억 정도 되네요. 큽니다. 그러니까 R&D 지원금, 창업 지원금 2개, 마케팅 지원금까지 합쳐서 이 정도 되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금 R&D 과제로 친다면 구매 조건부 R&D 과제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봐도 그래요. 구매 조건부 사업은 구매처, 여러분의 매출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출까지는 아니어도 투자자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 팀들은, 이 창업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매출과 투자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거예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순히 지원금만 받는 거는 여러분, 생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자유공모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 사업이잖아요. 지원금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사가 마음에 들어야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분야.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16개. 그건 뒤에 쭉 나오니까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래서 자유공모와 뭐 4차 산업 분야. 사실 뭐 자유공모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4차 산업에 다 들어옵니다. 네. 자, 팁스 프로그램 이거 한번 봤었어요. 저희가 투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육기간 최대 3년을 해주고요. 보통 2년인데 3년까지도 해주는 경우 있고요. 팁스 운영사가 56개 회사가 1억에서 2억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해주는데, 선 투자를 해줘도 좋고 조건부 투자도 됩니다. 조건부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투자해주지 않고 이 R&D 지원금이 선정이 되면 우리가 투자해줄게 라고 하는 각서 정도만, 확약금만 받아도 이거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되면은 투자 받고 이 창업화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매칭 펀드는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선택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팁스 운용사들 중에는 매칭 펀드 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매칭 펀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투자를 해주는데 지분을 받아가잖아요. 국가 투자를 하니까. 근데 국가가 이 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IPO나 M&A 때까지 이걸 계속 운영하지 않아요. 한 1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이 매칭 펀드가 이루어지고 1년이 지나면 국가는 이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매각하냐면 경영진이나 이 투자자사들한테 이 지분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다시 덤으로 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는 엑시스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는 엑시트하는 돈을 안 받아가요. 굳이 투자기업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더 넣어줄지언정 이렇게 국가에다가 돈 주고서 이 지분 안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애물단지가 돼요. 국가가 갖고 있는. 그래서 애초에 팁스 운용사들은 이거 그냥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돈 필요하면 요만큼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뭐 돈을 더 주는 것만큼 지분을 가져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돈만큼 정부에다 주는 그 운용사에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때는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자, 엔젤 투자 자금, 즉 팁스 운영사가 여러분한테 인력을 투자할 때 지분을 얼마 줘야 되느냐. 이걸 저한테 항상 많이 묻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투자를 받는다라는 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당사자들끼리 그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3자한테 물어봐요. 그럼 투자 받는 분이나 투자해 줄 분이나 즉 남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을 잘 몰라. 그래서 결혼하라 말아라를 제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누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투자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회사를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너무 가치가 있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뺏어가지, 잘 안 될 것 같으면 뺏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팁스 운용사가 여러분한테 한 1억에서 2억을 투자할 때 지분 얼마 주면 좋으냐? 보통 그냥 한 자리 숫자 생각하시면 돼요. 뭐 1%도 좋고 3%도 좋고 뭐 10%도 좋고 10%는 두 자리죠. 예. 그 정도까지. 제가 투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5% 주세요. 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욕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 받고 여러분의 지분의 10% 주고 8억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 7억이 따라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8억 받고 여러분이 8억을 받고 지분 10%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8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8억을 받고 10% 지분을 주는 거니까. 물론 정부 지원금은 지분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1억을 넣고 10%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 어, 지원금의 곱하기로 생각하면 80억의 밸류를 본다는 거죠. 얼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억이 생기는데 10%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도 그냥 이 투자사들 때문에 생기는 돈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서 가급적이면 받으세요. 15%? 조용히 그냥 걔네들이 박박 우기면 그래 15%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분을 별도로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옵션을 거세요. 우리가 뭐 약속했던 매출액을 달성하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주주들이 조금 증자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좀 미리 걸어두는 것도 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팁스 운용사가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 주는 거 생존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법률, 세무 지원 서비스, 뭐 그다음에 글로벌, 그다음에 추가 자금 유치하는 등등의 많은 역할들을 도와줍니다. 물론 도와주는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은 그 투자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사에 투자를 받았던 기업체들을 찾아가서 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은 우리 팁스 운용사의 각각 팁스 운영 기관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나오고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궁금하다, 도와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이렇게 매몰차게 정보 안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팁스는 기본적으로 R&D 과제고요. R&D 과제는 7년 이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R&D 과제를 할 수 있는 자격만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분은 이미 국가에서 팁스 운용사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창업자들이 60%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운용사들은 30%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 15% 약구할 수 있어요. 30%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 받고 안 받고는 그냥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여기까지 요구하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랄까 이 진짜 그 테이블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해서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10% 가져가지만 뒤로는 이게 이면 계약해서 뭐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는데 지금은 대놓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이 20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7년 이내와 20억 미만 기억나세요 혹시? 예. R&D 과제 중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7년 미만의 기업과 20억 미만의 매출액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팁스 프로그램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따라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지원금은 이 팁스 R&D가 선정이 되면은 따라가는 자금이라 이것도 별도의 무슨 선발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창업사업이기 때문에 7년 이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7년 이내를 얘기해요, 대체로. 다만 3년 이내에 얼리 스테이지, 아주 더 초초기냐 아니면 7년 이내의 초기냐 이렇게 보는 건데 대체로 7년은 다 창업 기간이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젤 매칭 펀드는 제가 투자 때 말씀드렸지만 투자사가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형 투자자도 있고 법인형 투자자가 있는데 어, 법인형이죠. 이 팁스 운용사는. 그러니까 법인형 팁스 운용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2배를 준다라고 돼 있었죠. 2배 매칭 펀드로 정부 지원금이 또 들어오니까 이건 운용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지분을 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운용사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운용사가 좀 매칭 펀드 안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더 투자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지분을 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자, 팁스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R&D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D 과제 때 나오는 자격을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참여 제한에 걸려 있다든가 뭐 정부 R&D 과제 이거 좀 어려우시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읽고 알아만 두세요. 근데 대부분 창업기업들은 뭐 참여 제한이나 지원 제한에 잘 안 걸려 있어요. 이제 R&D 과제라든가 이런 거 혹은 뭐 창업 사업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결과가 안 좋거나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이런 참여 제한이나 지원 제한에 걸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창업자들은 뭐 그런 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이렇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봐야 될 내용은 아닌데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팁스 프로그램은 R&D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공고가 안 났는데 제가 공고가 나면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그 조건은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쫙 읽어본다. 자, 그런데 그 창업 지원금 1억과 마케팅 지원금은 그냥 창업 사업이에요. R&D 과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 있는 창업 지원 사업하고 중복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전에 창업 지원금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지원금을 내가 받았나? 받았으면 중복 문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팁스는 조금 그 구매조건부 사업처럼요. 구매 조건부 R&D 과제 같은 경우도 조금 예외이긴 한데 다른 R&D 과제하고 중복을 조금 열어줬어요. 왜냐면 누가 구매해주는 매출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건 좀 예외이듯이 이 팁스 프로그램도 어, 예외로 아마 창업지원금들이 아마 선정이 되면 아마 중복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좀 다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창업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즉 협약이 끝났으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만약에 협약 기간에 들어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협약 기간이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협약이 5월에 끝나. 근데 여러분은 2월에 접수해서 평가가 4월에 끝나고 5월부터 시작이면 5월에 끝나고 5월에 시작이니까 이거는 겹치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애매하실 때는 문의하신다. 자, 그래서 뭐 먼저 투자 심사를 합니다. 투자 심사. 그래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투자사가 먼저 투자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해 줄게 라고 하는 확약서를 받아 가시면 그 R&D 과제 서면 평가, 대면 평가 해서 선정이 돼서 자, 이제 선정되셨으니까 협약하시죠 할 때 투자 금액을 받아오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먼저 투자해 줄 거예요. 이게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으세요. 뭐 여러분 너무 기업이 좋으면 당연히 먼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속 좀 나중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팁스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기 조인트 팁스에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팁스 홈페이지에 아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사이트가 하나 더 늘었네요. 투자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팁스 사이트, 조인트 팁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팁스를 진행할 때에는 무한정 투자사들이 여러분한테 투자해 준다고 여러분이 무한정 R&D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그 팁스 운영사 56개마다 R&D 과제를 받을 수 있는 창업 기업의 개수를 이미 줘요. 그러니까 뭐 5개, 10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 받을 때도 야, 나 이거 저기 팁스 프로그램 지원해서 R&D 과제 받을 건데 지금 TO가 여유가 있냐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투자 받았는데 우리 이제 R&D 과제 지원하고 싶어. 지원하려 했더니 이미 우리가 투자해줬던 우리 투자사는 이미 그 팁스 R&D 과제가 TO 찼어요. 그럼 우린 지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크게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예,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 이거예요. 팁스 운영사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존 확률이 시장에서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D 과제도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단 선행적으로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걸 미리 본 거고 만약에 조건부로 해야겠다. 당신이 내가 지금 투자는 안 해주고 조건부로 투자 계획서를 써드릴 테니까 R&D 과제 지원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투자해줄게. 이런 때는 심사위원들도 왜 미리 투자하지 않고 이게 조건부로 왔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겠죠. 그러니까 투자사가 보기에는 우리 창업기업이 애매한 거야. 근데 정부지원금 되면 투자해줄게 라고 하니까 나도 평가하지만 정부지원금 평가하신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평가 받아갖고 와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 팁스 프로그램 R&D 과제를 평가하시는 분들도 조금 빡세게 심사를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 이 선행적으로 좀 투자를 받아서 R&D 이 팁스 R&D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그 가점으로는 정부 과제가 되고 안 되고 하지가 않아요. 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평가는 대면 평가인데 발표 평가인데 발표 평가에서는 되는 팀과 떨어지는 팀의 간격을 아주 크게 벌려놓기 때문에 이 가점 받아가지고는 떨어지는 팀이 갑자기 붙는 팀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가점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없어도 그렇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팁스 R&D가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 연계 프로그램을 받고 싶겠죠? 창업 사업하고 마케팅 지원금, 그죠?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이 창진원의 사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창업지원금은 창업진흥원 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R&D 과제는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협약하는 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프로그램이 되시면 협약을 좀 여러 개를 해야 돼요. 여러 개를. 즉 R&D 과제 협약을 하셔야죠. 그 전에 투자 협약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화 자금과 마케팅 지원금은 창업진흥원하고 협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약을 지금 한 3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게다가 엔젤 매칭 펀드도 하셔야 돼. 그건 4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팁스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서류가 좀 많고 자주 협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돈 주는 거니까, 돈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돈을 줄 때마다 기관이 다 달라서 협약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개, 최대 4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R&D 과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D 과제들은 대부분 이제 R&D 과제뿐만 아니라 창업지원금도 마찬가지네요. 완료하고 성공 여부가 중요한데 대부분 뭐 다 성공으로 끝나요. 제가 아는 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1% 미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부 지원금 받아서 사업 진행하면 성공으로 아마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내야 포스트 팁스도 진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 팁스를 진행하셨는데 성공 판정 받았으면 팁스 할 때 가점이 당연히 있고, 똑같이 포스트 팁스도 팁스에서 성공 판정 받으신 분들이 가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팁스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 있네요. M&A를 하던가, IPO를 가던가, 연간 매출 10억 원 이상, 혹은 후속 투자를 받았던가, 연간 수출액 50만 불 이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오, 야, 이거 빡세다. 응?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해야지만 성공이라는데요? 이야, 이게 무슨 R&D 과제처럼 뭐 성능 지표 달성하고 이게 아니네. 저도 이게 처음 봤어요. 와우. 이 6가지구나.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출액, 해외 수출을 5억 이상 한다든가, 매출액을 10억 이상 한다든가로 해야겠네요. 그렇다고 뭐 직원을 막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쵸? 야, 진짜 쉽지 않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굿집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IPO는 모르겠는데요. 이 M&A 같은 경우는 팁스 운영사의 능력하고도 관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창업기업이 M&A가 되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저기는 엑시트하기 위해서 M&A를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의사가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단 뭐 후속 투자를 받는다, 혹은 매출액을 올린다, 수출을 한다. 이 세 가지는 조금 충분히 그 팁스 운영 기간 최대 3년 안에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성공 판정을 받아야 포스트 팁스가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성공 판정 못 받으면,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해서 못 받으시면 포스트 팁스는 좀 어렵겠네요. 자, 팁스는 R&D 과제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그건 아시죠? R&D 과제는 기술료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금액의 20%, 최대 20%인데 10%로 나와 있나요? 아마 10%일 거예요. R&D 과제 10% 정도. 그러니까 받은 금액에 만약에 5억 받았어. 5천만 원을 기술료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5년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팁스도 R&D 과제이기 때문에, 그죠? 음, 이런 그 디딤돌 과제나 전략 과제하고 동시에 이 지원이 불가능하대요. 야, 수행기업은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어.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원이 안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디딤돌 과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팁스 과제 지원 못 할걸요? 왜? R&D 과제가 중복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또 금액이 크잖아요. 어. 잠깐만.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음. 아, 요 경우만 안 되네요. 여러분이 팁스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 과제가 선정이 되면 요거보다 작은 금액들은 안 돼요. 그런데 작은 금액을 하고 있는데 팁스는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음.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이 창업성장 과제, 디딤돌 과제 선정은 됐는데 우연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팁스 운영사가 투자를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은 팁스 R&D 과제를 지원해서 받을 수 있죠. 그쵸? 여기 동시에 2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팁스를 먼저 하게 되면은 디딤돌 과제와 전략 과제 못하지만, 창업이나 디딤돌이나 전략 과제 하다가 팁스는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는. 한번 좀 살펴보시고. 자, 작년까지는 3회였는데 올해는 이제 4회까지네요. 그러니까 4번 할 수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든 기술혁신과제든 다 합쳐서 4번밖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업성장과제는 7년 이내죠. 7년 이내에는 4번밖에 못한다. 팁스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프리팁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 팁스보다는 프리팁스가 날 수도 있어요. 초기 기업은. 정말 시드예요, 시드.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만 투자받으면은 사업화 자금을 1억 준대요. 근데 이 프리팁스는 R&D 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화 자금을 주는 거니까. R&D 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누구한테 투자 받아야 되느냐? 팁스 운영사이거나 엑셀러레이터, 즉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는 이 팁스도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별도로 지정을 해놨는데 보통 뭐냐면 한 3개월이나 6개월간 한 2천만 원을 투자해 주고요. 6개월간 데모 제품을 만들어서 6개월 뒤에 짜잔 하고 IR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 투자를 그때 받을 수 있게끔 보육해주는 기관. 우리나라에 한 200개인가 뭐 이렇게 300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뭐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한 200개, 300개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1,000만 원 이상. 어차피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기관은 여러분한테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이상부터라고 하니까 여기서 투자받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팁스 운용사들하고 투자 얘기했는데 아직 팁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프리팁스 안 될까요? 해서 여러분 1,000만 원 이상만 투자받으시면 돼요. 혹은 이거는 개인형이죠. 개인형 투자자, 엔젤 투자자. 이거는 법인형 엔젤 투자자, 둘 다. 그리고 개인형은 투자 조합만 됩니다. 일반 개인이거나 전문 엔젤 혹은 그 클럽, 엔젤 클럽은 안 돼요. 저도 지금 포스원 엔젤 클럽이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군데에서만 된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1천만 원만 투자를 받으시면 지원 대상이 돼요. 당연히 뭐 세금 안 내신 분들 뭐 여러분 뭐 대출에 이자를 못 내고 있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뭐 이런 정부 지원금 못 받죠. 맞네요, 여러분. 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건 R&D가 아니고 창업지원금이네요. 그럼 중복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냐면 창업지원금은 중복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투자를 받아서 받는 자금이니 예외 조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한번 봅시다, 또. 음, 중복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는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 뭐, 똑같아요. 투자 때 여러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창업기업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부 지원금이나 어떤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문제의식, 해결 방안, 그리고 어떻게 사업화 할 거냐, 팀빌딩 뭐냐. 그 투자 받았으면 투자 계약서 내놔봐라. 그건 당연하겠죠. 음. 발표도 사실 이 내용이에요. 뭐 이게 뭐 사업화 기술성 뭐 추진 의리를 하지만 결국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여러분들이 프리팁스는 창업지원금이기 때문에 어, 이 중복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창이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을 때 중복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 여기 있네요. 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또는 창업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수행 중인 자는 안 되네요. 수행 중인 자는. 음. 만약에 창업지원금을 받았어. 예창을 받았거나 초기창을 받았는데 종료가 됐으면 상관없죠. 협약기간이 끝난다 그러면은 이건 받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받은 사람은 안 돼요가 아니고요. 수행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현재 지원금을 받아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사업이 끝나고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요걸 받은 기업들, 요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그죠?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참고 6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 6.
이건 이제 16개 산업이네요. 중복 지원 대상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여기 들어있네.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입 패키지. 다 돼요. 다 들어있어. 근데, 여기 있잖아요. 창업지원은 원래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원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창업지원금들은 사업화 자금입니다. 사업화 자금. 뭐 마케팅이나 뭐 교육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화 자금 중에는 뭐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그러나 예창 받고 해가 바뀌면 초창 바꿀 수 있고, 예창 받은 분이 어, 청년사관학교 받을 수 있고, 뭐 그러해요. 그 다음에 초창 받을 수 있고 이렇게는 돼 있는데, 에, 우리 이 프리팁스는 협약 기간만 중복이 안 되면, 그래서 협약 기간만 종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업지원금을 받으신 분, 예창이나 초창이나 뭐 사관학교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협약 기간만 중복이 안 되면 프리팁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어허.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관학교가 예비 창업자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프리팁스도 받을 수 있네요. 오, 투자 조건으로. 와우. 괜찮네. 음. 다만 이제 어, 팁스를 받았던 분들이 창업 사업화라든가 마케팅 지원금을 받았던 어, 그, 그 내역이 있으면 차감되지는 않는데 프리팁스에서는 차감이 된대요. 어허. 아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 그 정부 지원 사업들 중에 뭐 1,000만 원 이상 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팁스 연계 사업은 그 차감을 안 한대요. 완전 걔네들은 좋네. 근데 프리팁스는 차감한대. 그러니까 아마 창업지원금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미 창업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그 기회 수행 지원금에만 6천만 원 받았어. 근데 프리팁스는 1억이야. 4천만 원만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여러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세요.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리팁스 끝나고 팁스를 지원할 때는 이 창업 사업하고 해외 마케팅은 중복만 되지 않는 사업에만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와, 창업 지원 사업 계속 받을 수 있네. 팁스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아가면서 가는 좋은 창업 기업이면서 정부 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게다가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 뭐 해외 인력, 글로벌 엑셀러팅 지원 사업은 창업 사업화 지원금하고 협약 기간이 중복도 가능하대. 대박. 그러니까 팁스가 되면은 진짜 좋네. 프리팁스는 창업 지원금들하고의 어떤 중복 수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수혜 받은 금액을 일부 빼서 주는데 팁스는 그냥 다 주네. 와. 게다가 창업 도약 패키지는 중복이 되네. 대박. 팁스가 따봉이네. 음. 그 팁스 받았던 팀들은 이 창업 사업화 마케팅 지원금도 받고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도 받을 수 있네. 와, 심사위원들이 줄까요? 제가 심사원이라면 아이 그 받았는데 뭐 또 받아요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자,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다 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서 프리팁스 보고 이제 포스트 팁스 보고 끝냅시다. 음. 자, 포스트 팁스는 뭐냐면 음, 팁스를 졸업한 이 아까 성공 팁스의 성공 6가지 있잖아요. 그 6가지 중에 하나를 달성한 기업.
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 이상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팁스에 성공하기만 하면 포스트 팁스는 또 받을 수 있네. 와우. 오, 최대 또 5억 원. 작년까지는요, 포스트 팁스는 투자 금액을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10억 이상가를 받았어야지만 뭐 이렇게 매칭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올해 2020년은 팁스의 성공 조건에 해당만 돼서 성공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포스트 팁스가 되네요. 자격이. 그리고 또 5억을 주네. 완전 대박이네. 완전 대박. 음. 그리고 아, 그 지원 대상도 7년 이내니까 창업지원금이란 뜻이네요. 그죠? 봅시다. 이게 창업지원금인지 R&D 과제인지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업지원금, R&D 과제네요. R&D 과제. 여기 써있네요. SM테크에서 또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팁스와 포스트 팁스는 R&D 과제고요. 프리피스는 창업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창업지원금만, 어, 다른 창업지원금을 기수에 받았으면 그걸 차감을 한다. 그러나 팁스부터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 얘기네요. 근데 이제 포스트 팁스는 별도 창업지원금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포스트 팁스에서 창업도액 패키지나 이런 거 되면 그거는 아마 중복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건 R&D 과제니까 창업도액 패키지는 창업지원금 지원 창업사업이잖아요. 그럼 중복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네요. 맞습니다. 포스트 팁스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건? 왜 제가 이상하냐고 말씀드리냐면, 포스트 팁스는, 포스트 팁스는, 음, R&D 과제로 보이는데, 어? 이거는, 뭐 어떤 제재에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요. 이거는 창업지원금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왜? 창업진흥원이 관리하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R&D 과제가 아니고요. 어, 창업지원금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접수를 어디다 하냐? 접수를. 창업넷에서 해요. 여러분 창업넷에다가 접수하는 거는 창업지원금이잖아요. 그리고 R&D 과제는 SM테크. 근데 포스트 팁스는 창업지원금이네요. 참 새로운 거 많이 보네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포스트 팁스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팁스 전에 받을 수 있다. 엑셀러레이터나 뭐 팁스 운용사들한테 1,0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1억 원을 주는 창업지원금입니다. 1억. 그 다음에 팁스 운용사 56개에서 1억에서 2억 이상 투자받으면 R&D 지원금 5억을 주는 프로그램이고 창업지원금 2억 원이 추가로 들어와요. 이 팁스는. 근데 포스트는 그 팁스에서 성공 조건에만 부합만 되면 자동으로 주는 7년 이내에 있는 창업 지원금이에요. 이해되시죠? 팁스만 R&D고 그리고 팁스에 따라 들어오는 2억 원은 창업 지원금이고 그러나 포스트 팁스는 창업 지원금이다. R&D 과제가 아니에요. 오. 그럼 R&D 과제냐 그게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보시는데 중복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R&D 과제 횟수가 아까 4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카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카운트가 안 돼요. 포스트 팁스는 R&D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 예를 들어서 뭐 프리팁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창업지원금하고의 어떤 중복 문제가 없는가를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포스트 팁스는 창업지원금인 건 맞는데 중복 문제가 없어요. 그냥 중복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팁스의 성공으로 지원해주는 뭐 상금 정도 되는, 상금은 아니고요. 상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더 지원해주는 일종의 보너스 창업지원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문제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안 떠 있네요. 뭔가가 안 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어요. 그 바로 팁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보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하는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컨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 사업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금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평가는 해요. 근데 이제 창업 지원금이니까 평가는 어떤 그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팁스가 되면, 팁스 R&D 과제가 되면 거의 주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지원금에서 하면 이건 창업지원금이니까. 그쵸? 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저 나름의 해석은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 몇 가지들을 좀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체크할 때마다 제가 못 봤던 것들을 좀 봐서 뭐, 뭐 저도 좋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검토하면서. 음, 이제 한번 유의사항 한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돈 잘못 쓰거나 나쁜 짓 하면 뭐 혼나요.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초 산업혁명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창업지원금이든 혹은 R&D 과제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의 16대 핵심 기술은 다 우대받아요. 심사위원들도 이런 과제들을 더 선호하고요. 그렇지만 꼭 이런 과제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어,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 팁스 운영사라든가 뭐 이런 관련 투자사들하고 협의하셔도 되지만,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물어보기 좀 민망한 그런 것들은 뭐 저한테 좀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어, 이종훈만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저도 기술 창업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사와 멘토링과 심사를 하고 또 엔젤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17년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느 건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화를 해서 찾아가야 되고 서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좀 엄청 시간이 길어졌네요. 1시간씩 했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거의 밤 11시 넘었거든요. 예. 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